새벽 5시 45분. 알람이 울리기 1분 전 선영의 눈이 떴습니다. 남편 종호의 콧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하늘의 자는 숨소리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영은 천장을 바라봤지요. 한 점의 빛도 없었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정신은 벌써 주방으로 가 있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습관. 그 습관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선영은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침대를 빠져나갔습니다. 호흡을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종호를 깨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몸에 밴 지 오래였지요. 거실에 스탠드를 켰습니다.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불이 하얀 빛을 흘렸습니다. 계란, 미역국 밑재료, 어제 남은 반찬.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자동 조리 기계처럼 팬에 김이 올랐습니다. 선영은 한 번 내쉬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것이 이렇게 무거웠던가요? 6시 30분. 종호가 일어났습니다. 침실에서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온 그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선영이 밥을 담아놨습니다. 종호는 밥 대신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있어? 그것이 아침 인사였지요. 빛나는 게 뭐 있는 건가요? 계란이? 미역국이? 아니면 우리 사이에 뭔가 남은 게 있나는 건가요? 선영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새로 만든 얼굴 같았습니다. 밥을 담았습니다. 밥 뜨거워요. 응. 종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사이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머릿속으로 돌았습니다. 하늘이가 먹을 도시락 메뉴를 떠올렸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버터 구운 옥수수.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은 최근 매운 음식을 피했습니다. 속이 안 좋다고요. 7시 30분이면 나가야겠어. 종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대화도 몇십 번 반복된 것이었습니다. 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단편적 정보 교환. 세수를 하고 나온 하늘이가 밥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그 아이의 손에 있었습니다. 밥 먹어야 한다고. 응, 하늘이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말이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TV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일기예보도 들렸습니다. 어떤 연예인의 가십거리도 흘러나왔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배경음이었습니다. 라디오 같은 팔시 정각. 종호가 집을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말도 아닌 말이 남았습니다. 하늘이도 곧 나갔습니다. 엄마, 나 나간다. 밥 신경 써. 그것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남은 건 선영과 그 집의 조용한 뿐이었습니다. 선영은 밥상을 치웠습니다. 식기를 닦았습니다.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청소기를 밀었습니다. 욕실을 닦았습니다. 주방 타일을 문질렀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정신은 한 점의 어둠 속에 떠 있었습니다. 정오쯤 선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기 전까지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혹은 했을 일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영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자신의 손과 발이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선영은 바깥 창을 통해 골목길을 봤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산책하는 개와 그 뒤를 따르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햇빛이 닿아 있었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슬픔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무의미했어요. 저녁 6시 종우가 들어왔습니다. 나왔어. 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식 시황, 정치 뉴스, 연예 시사. 종우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저녁상은 선영이 차렸습니다. 종우는 밥을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하늘이는 방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만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TV의 목소리. 선영은 주방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둥근 등, 빠지게 된 머리카락,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빛,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낯설어졌을까요? 밥상 위에 반찬들이 남았습니다. 먹다 만 반찬들. 선영은 그것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밥상을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45분에 일어날 거고, 계란을 깰 거고, 미역국을 끓일 거고, 종우는 고개를 끄덕일 거고, 하늘이는 휴대폰을 들 거고, 저녁이 되면 TV가 켜질 거고, 반복. 선영은 마주보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두 사람. 선영도 그 사진 속 여자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1시. 선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종우의 콧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의 자는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눈을 뜬 채로. 그날도 나는 아무 일 없는 척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침이 오면 또다시. 비 오는 토요일 오후. 선영은 거실 선반 위에 오래된 상자를 내렸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닦을 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나무로 된 팔레트, 붓들, 물감 튜브, 스케치북, 대학 시절 미술 도구들이었습니다. 선영은 한 점도 움직이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10년? 15년? 그 이상? 손을 뻗었습니다. 붓을 집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감각. 먹지 않은 지 오래된 무언가가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 습관, 또 다른 시간. 선영은 붓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들고만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픈 게 아닙니다. 분한 게 아닙니다. 외로운 게 아닙니다. 모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영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떨어지도록 두었습니다. 옛날을 생각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미술관, 전시회, 밤샘 작업, 친구들과의 웃음. 넌 정말 재능 있어. 졸업 후에 뭐 할 거야? 전시회 꼭 해야지. 그 여자는 누구였나요? 웃고 있던 그 여자, 자신감 있던 그 여자, 그림에 빠져 있던 그 여자. 그 여자는 선영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손을 내렸습니다. 붓을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가 밖으로 삐져나가 있었습니다. 수채화. 그림을 보자 숨이 멎었습니다. 해가 지는 바다, 갈매기들, 파도, 빛. 그 그림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모든 힘이, 모든 나. 누가 그렸습니까? 선영은 뒷장을 넘겼습니다. 배, 별들, 사람의 얼굴, 그 얼굴,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굴. 엄마? 하늘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스케치북을 닫았습니다. 상자를 덮었습니다. 뭐해?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호기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청소 중이야. 거짓이었습니다. 알았어. 하늘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피한 건가요? 선영은 상자를 안고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 밑에 넣었습니다. 깊숙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저녁 종우가 회사에서 나가 술을 마신다고 연락했습니다. 야근이야. 밥 먹지 말고 있어. 밥을 먹지 말고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지 말란 게 뭐죠? 당신 없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밥을 데워두지 말란 뜻인가요? 선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선영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침실 침대, 아이의 방, 거실의 소파. 이 집은 원래 이런 집이었나요? 이렇게 많은 벽으로 가득 차 있었나요? 선영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미술 강사 채용. 결과가 떴습니다. 복지관 미술 교육 봉사자 모집. 초등학교 방과 후 미술 선생님. 커뮤니티 아트 클래스. 선영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선영은 노트북을 껐습니다.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밤새 반복되는 생각. 새벽 5시 45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또다시 반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붓을 들었던 손으로 계란을 깼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이름을 잃어버렸을까?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이른 새벽, 빈 거실에서 나는 누구였을까? 그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나는 누가 되고 싶은 걸까? 선영은 밥을 담았습니다. 종우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그러나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일까요? 정확히 언제부터?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45분. 선영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된장찌개, 나물, 계절 반찬, 모두 정해진 것들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반복되는 것들. 하늘이가 내려왔습니다. 숙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습니다. 밥. 앉아. 하늘이는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여전히 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밥을 담았습니다. 하늘이 앞에. 하늘이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화면에 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8시 30분. 종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언제 와? 라고 입력했습니다. 지우고 다시 입력했습니다. 늦을 것 같아? 종우의 답은 없었습니다. 밤 9시. 선영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이 식었습니다. 반찬도 식었습니다. 하늘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온라인 강의. 아니면 그냥 피하는 건가요? 선영은 반찬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보관용기에 담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반복되는 동작. 특별할 것 없는 저녁. 밤 10시 15분. 종우가 들어왔습니다. 취한 냄새가 났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마신 술의 냄새. 선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켜져 있었지만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신, 선영이 말했습니다. 종우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선영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를 봤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종우는 거실을 지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종우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일어섰습니다.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종우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벽을 향해 당신. 나랑 밥 먹은 게 언제예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종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고 있잖아요. 뭐, 언제예요? 종우가 돌아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피곤해.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상사에게 대하는 목소리처럼 담담했습니다. 당신. 나랑 대화한 적 있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종우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나를 봐요. 한 번도 내 눈을 안 봤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였나요? 슬픔이었나요? 둘 다였나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언제부터 우리 대화가 사라졌어요? 선영아. 넌 왜? 대답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종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했습니다. 짙었습니다. 모르겠어. 종우가 결국 말했습니다. 뭐가? 지금 뭘 원하는 거야? 당신을. 선영이 말했습니다. 날 봐달라고 했어요. 종우는 선영을 봤습니다. 그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가 고정된 렌즈처럼 어떤 감정도 없이 난 피곤해. 종우가 다시 누웠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건데? 문제가 뭔데? 종우가 물었습니다. 일이야. 스트레스야. 나도 피곤한데요. 알았어. 내일 얘기하자. 내일은요? 지금 너무 피곤해. 종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목구멍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은 손을 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계속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침착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선영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얹었습니다. 찬물을 켰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그래도 떨렸습니다. 선영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통증도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선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종우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선영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 대화가 없는 게 아니었어. 대화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구나. 나는 뭐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 선영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눈을 뜬 채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숙이 꽂혔습니다. 지난 말, 과거의 말, 미래의 말, 모든 게 섞여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봤을 때 누가 거기 있을까요? 그 질문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우도 그랬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종우는 먹었습니다. 하늘이도 먹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밤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더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를 제외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선영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놨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놨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손인가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움직였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구웠습니다. 모든 동작이 자동이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신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종우가 내려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선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선영도 보지 않았습니다. 종우가 나갔습니다. 출근했습니다. 하늘이도 학교로 갔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밥상을 치웠습니다. 그 이후로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며칠, 일주일, 시간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선영은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거기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도 거울을 피했습니다. 눈을 감고 씻었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더 조용했으면,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상자를 열지 않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 생각은 밤새 반복됐습니다. 낮에도 반복됐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동창 지연이었습니다. 선영아, 잘 지내? 선영은 보기만 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디 아파? 밥 한 끼 할까? 선영은 무시했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선영아?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선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누가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가요? 뭐해? 요즘 뜸했는데. 그냥 바빠. 언제 한 끼 하자. 미안해. 요즘 선영아. 지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뭐 뭔가 이상해. 목소리가.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 게 있니? 지연이 물었습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없어. 난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지연이 말했습니다. 진짜. 선영이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만나자. 못 돼. 뭐가? 못 간다고. 선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차가움. 너 왜 그래?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이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껐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또다시 그 반복.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관심 가지면 피해줘야 하는 건가? 누가 날 도와주려 하면 거절해야 하는 건가? 이게 내 몫인가? 내가 선택한 건가? 아니면 정해진 거였나? 밤이 깊어졌습니다. 선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침대 시트를 문질렀습니다. 그것도 멈췄습니다. 완전히 가만히 누웠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새벽. 하늘이가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밥 먹어?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30분. 하늘이는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선영은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밥 먹어? 안 돼. 오늘 배달 시켜.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 알았어. 하늘이가 나갔습니다. 그 후로 선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밤이 됐습니다. 종호가 들어왔습니다. 종호는 침실 문을 보았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실에 불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뉴스를 켰습니다. 선영은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그리고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보이면 없는 거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밤새 눈을 감은 채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하늘이는 엄마를 봤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우는 신문을 봤습니다. 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국자가 놓였습니다. 선영은 가만히 섰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밥? 그 목소리에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그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고립은 선택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도주였구나. 나는 뭘 하고 있었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첫 눈물. 이 모든 시간 이후이 처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마트에 갔습니다. 선영은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밥상을 차리는 것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늘이가 편의점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종우가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나왔습니다. 마트는 붐볐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으니까요. 선영은 목록을 들었습니다. 치킨, 맥주, 반찬,
기계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 선영은 돌아봤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 이지연? 선영이 말했습니다. 대학 동창, 미술관에서 일하던 친구. 몇 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웃었습니다. 어? 너 뭐해? 그냥 장을 봐. 선영이 말했습니다. 지연이 선영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을 보는 것처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집에서.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건 미술은 지연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침묵했습니다. 아, 결혼하고 포기했다고 들었어. 지연이 말했습니다. 응.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트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음악, 그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야, 선영, 지연이 말했습니다. 뭐, 내일 만나. 커피나 한잔 하자. 선영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지연이 물었습니다. 좋아. 선영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놀랐습니다. 정말? 지연이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그 웃음을 봤어. 너 진짜 힘들었구나. 선영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트의 밝은 불 아래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선영아, 지연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봐. 2시에 복미 카페.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마신 적이 있던가요? 누군가와 대화한 지 얼마나 됐던가요? 선영은 옷을 봤습니다. 검은색 바지, 회색 셔츠, 5년을 입은 옷 같았습니다. 선영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다른 옷이 있었나요? 선영은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뭘 하는 거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커피를 마러 가는 건데 왜 옷을 고르고 있죠? 선영은 옷장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변화가 무섭다는 게 이런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게 무서운 건가요?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나 변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반복됐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선영은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가지 말까? 이유를 대지 말까? 아무것도 하지 말까? 하지만 시계는 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회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거울에서 그 얼굴은 누구였나요? 낯선 것도 익숙한 것도 아닌 중간에 뭔가. 선영은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지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앞에 앉아서 2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을 본 지연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넌 달라졌네. 지연이 말했습니다. 뭐, 얼굴이 뭔가 다른 표정이야. 그래. 선영이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선영아, 지연이 말했습니다. 너 왜 날 피했어?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했잖아. 넌 받지 않았어. 미안해. 선영이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넌 왜 그랬어? 난 내가 뭔가 못 될 것 같았어. 선영이 말했습니다. 못 될 것 같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를 이루거나 행복해 보이거나 선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연락 안 했어? 너보다 한 발 물러서 있고 싶었어. 지연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선영아, 난 너한테 그런 표준을 강요한 적 없어. 알아. 하지만, 근데 넌? 지연이 물었습니다. 뭐, 넌 누구를 위해 그러고 있었어?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럼 뭘 위해서야? 선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넌 아무를 위해서도 아니야. 그냥 습관처럼. 지연이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의 음악, 사람들의 수다, 그 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아,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넌 뭐 하고 싶어? 진짜로.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림,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림, 선영이 말했습니다. 뭐, 그림을 그리고 싶어. 지연이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반짝하는 눈이다. 뭐가? 너 눈이 반짝이잖아. 선영은 자신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반짝인가요? 넌 미술관 와봤어. 우리 미술관. 아니, 올 거야? 선영은 입을 열었습니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언제? 내일도 되고, 이따도 되고, 내일. 갈 수 있을까? 선영이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다시 그 낯선 떨림. 응, 와. 오는 김에 작은 클래스도 있어. 성인 드로잉. 지연이 말했습니다. 드로잉? 응.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 선영은 기억했습니다. 대학 시절 밤샘 드로잉, 서로의 손을 그리고 얼굴을 그리고 세상을 그리던 시절. 넌 한 번도 안 해봤어. 저 이후로. 지연이 말했습니다. 응.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 뭐가? 다시 시작하는 게. 선영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응, 무서워. 근데? 설렐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영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두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설렘. 지연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 커피는 어때? 좋아. 그럼 내일 또 올 거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속. 약속. 선영이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하늘을 본 게. 지연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넌 내 친구야. 응. 그게 뭐든 간에 넌 내 친구고. 선영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선영이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밤이 되자 선영은 침실에 갔습니다. 종호는 회사 회식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혼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미술관에 간다. 그 생각이 계속 돌았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붓을 그립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림을 그리던 시절을, 그 감각, 그 떨림, 그 시간.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또 반복되겠지요. 밥상, 정해진 리듬, 기계적인 동작.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 그것은 미묘했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불씨였습니다. 작은 불씨. 그것이 얼마나 커질지
선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그 느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미술관, 일요일 오후, 선영은 지연을 만났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유화, 수채화, 드로잉. 선영은 한 점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작가 이름 봤잖아. 박준호. 지연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그림을 봤습니다. 색, 선, 표현, 모든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선영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지연이 물었습니다. 응. 선영이 말했습니다. 이 감각, 오래된 감각이었습니다. 그림 앞에서 숨이 멎는 느낌, 클래스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 테이블, 종이, 연필, 5명의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앉았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아마 30대 중후반. 안녕하세요. 전 준호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을 그릴 거예요. 자기 손이나 옆 사람 손이나. 선영은 준호의 손을 봤습니다. 잔잔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선영은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 손, 연필을 집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손가락이 이렇게 떨렸던가요? 종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손에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옆 사람이 선영의 손을 봤습니다. 와, 잘하네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렸습니다. 손가락의 관절, 손의 주름, 손의 그림자. 1시간. 클래스가 끝났습니다.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좋았어요. 준호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 나왔습니다. 해가 져 있었습니다. 어땠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선영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 거지? 지연이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이야. 그 표정. 집에 가는 길,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종호에게 말해야 한다. 미술관 다녀왔다고, 드로잉 클래스에 참여했다고, 그 말이 입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종호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선영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선영이 말했습니다. 종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응? 오늘 제가 나갔었어요. 종호가 TV를 껐습니다. 뭐 하고 왔어? 미술관 갔어요. 지연이 일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술관. 선영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는? 종호가 말했습니다. 드로잉 클래스도 했어요. 선영이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종호가 물었습니다. 화가 난 건가요? 아니면 이상한 건가요? 선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손을 그렸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미쳤어? 종호가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변화하고 싶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변화? 이런 시기에 어떤 시기든 상관없어요. 애는 어떻게 하고? 집안은? 밥도 차리고, 집도 정리하고, 그림도 할 거예요. 말도 안 돼. 종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 자꾸 그런 걸. 그 말 잊었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뭐, 그거 하지 말라는 말 잊었어요. 종호가 선영을 봤습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어? 아무도 아니야. 나 스스로. 선영이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종우가 침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선영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다시 그 익숙한 떨림. 하지만 이번은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터질 것 같은 그것. 선영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마셨습니다. 몇 잔. 계속 마셨습니다. 하늘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자러 가버렸어. 선영이 말했습니다. 밥은? 안 먹는데 뭐 하고 있어? 모르겠어. 선영이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선영이 말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종우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그전과는 다른 침묵, 더 무거운 침묵. 선영은 계속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미술관에 갔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선영은 그림을 그었습니다. 준호의 지도 아래. 좋아요. 계속하세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재능이 있어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렸습니다. 집에서는 종우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는 거야? 그림 그리는 중이야. 아, 알았어. 하늘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종우가 선영을 불렀습니다. 침실에서 선영은 들어갔습니다. 우리 얘기하자. 종우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나이에 그림이라니. 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종우가 말했습니다. 뭐가 현실적이에요? 너 혼자 잘난 척 뭐 하는 거야? 이 집에는 나도 있고 애도 있는데. 내가 무시한 적 없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밥도 챙기고 집도 정리하고 있어요. 그건 너의 의무잖아. 종우가 말했습니다. 그게 내 모든 의무라고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종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살고 싶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이야. 언제가 나중이에요? 계속 나중만 해요. 나중. 선영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지금이 내 때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우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속할 거야? 종우가 물었습니다. 네.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용서 못해. 종우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선영의 가슴을 푹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일어섰습니다.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하늘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딸을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밤이 깊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종우는 자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떨어지는 눈물.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선영은 손을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춘 손. 그 손으로 그림을 그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선, 또 선. 내가 여기 있다. 선영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살고 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렸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일어났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제처럼, 그제처럼, 반복.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선영의 손, 선영의 눈, 선영의 호흡, 작은 변화. 하지만 분명한 변화. 그것은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은 의지였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과 종호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종호가 밥을 먹을 때 선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이는 평상시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 사이에 뭔가를 느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것. 선영은 계속 미술관을 갔습니다. 준호는 계속 선영을 봤습니다. 정말 재능 있으신데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한 주일 전부터 자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뭘? 선영이 물었습니다. 미술 강사. 우리 센터에서 봉사 강사를 찾고 있어요. 저, 선영이 말했습니다.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아이들 클래스, 성인 클래스. 이것도 좋지만 혹시 선영은 준호를 봤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저녁. 선영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계란말이, 미역국, 나물, 김, 정해진 것들. 하지만 계란말이 색이 달랐습니다. 노르스름한 색, 완벽한 색. 선영이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종호가 내려왔습니다. 밥상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했네. 종호가 말했습니다. 작은 말. 하지만 선영은 들었습니다. 이것이 변화라고. 좋아요? 계란말이. 선영이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특히 종호가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선영이 말했습니다. 종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미술 강사를 할 수도 있대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미술 강사? 종호가 물었습니다. 내 센터에서 봉사 강사로. 봉사? 네.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종호가 숟가락을 놨습니다. 선영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선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맘대로 해. 종호가 말했습니다. 네. 내 맘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종호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동의였나요? 포기였나요? 선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그날 밤 선영은 하늘이의 방에 갔습니다. 하늘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 잘 돼? 선영이 물었습니다. 응. 엄마,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해? 그림. 선영이 말했습니다. 요즘 즐거워?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를 직접 물었습니다. 응. 즐거워.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아빠는 괜찮아?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응. 아빠도 괜찮을 거야. 선영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아빠도 괜찮을 것 같아.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딸을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 주 선영은 센터에 갔습니다. 준호를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할 것 같아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근데 자신 없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당신이 해주는 걸로 충분해요. 정말 준호가 말했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을 모르는지 오래였습니다. 알았어요, 할 거예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첫 수업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이들 미술 클래스. 아이는 6명이었습니다. 나이는 7살부터 10살까지. 선영은 마지막 순간까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난 선영이에요. 오늘부터 그림을 함께 그릴 거예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영을 봤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영, 선생님, 이미 그림을 잘 그려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웃었습니다. 난 글쎄, 아직도 배우고 있어. 너희랑 함께 배우고 싶어. 그 말이 나올 때 선영의 눈빛이 깨끗했습니다. 어린이 같은 눈빛.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손을 그릴 거야. 너희 손 혹은 옆 친구 손.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연필을 집었습니다. 종이 위에 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돌아다니며 봤습니다. 한 아이는 손가락이 6개였습니다. 한 아이는 손이 거대했습니다. 그들의 손, 정확하지 않은 손, 하지만 정직한 손. 좋아. 정말 좋아. 선영이 말했습니다. 각 아이에게 그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1시간, 클래스가 끝났습니다. 한 아이가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이렇게 그렸어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더 못했어. 너희가 훨씬 나아. 정말요? 아이가 놀라 말했습니다. 정말.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성장이구나. 누군가를 인정하고 격려할 때 자신도 회복된다는 것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종우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땠어? 종우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선영이 말했습니다. 종우는 선영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였습니다. 잘했을 거야. 종우가 말했습니다. 왜? 선영이 물었습니다. 네 표정이 다르잖아. 처음으로 본다. 그런 표정. 종우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거울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뭐 하는 거야? 종우가 물었습니다. 선영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선영이 말했습니다.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종우는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거짓이 아닌, 강요가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 인생도 괜찮을 수 있다. 선영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을 봤습니다. 붓을 잡을 수 있는 손, 아이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손,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손,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새벽 5시 45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구웠습니다. 모두 같은 일. 하지만 다른 눈빛으로. 종우가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미술관 가? 종우가 물었습니다. 내 성인 클래스.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들 수업. 종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쁘네. 네. 선영이 밥을 담았습니다. 밥상을 완성했습니다. 계란말이, 미역국, 나물, 김. 그것은 여전히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 안에 선영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변화라고 선영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 앉은 종우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가까워졌습니다. 밥 먹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응. 종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영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짧은 순간, 하지만 분명한 순간, 그것이 회복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아이들 수업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성인 반을 가르쳤습니다. 금요일은 지연과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45분, 알람, 밥상, 그것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다른 마음으로 했습니다. 종우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었습니다. 하늘이는 학교를 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밥상 옆에 앉았습니다. 과거처럼 서 있지 않으면서 종우는 보통 밥상에서 선영을 봤습니다. 아직도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봤습니다. 오늘은 수업 어땠어?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오늘은 아이들이 풍경을 그렸어. 선영이 말했습니다. 어떤 풍경? 자기들이 보고 싶은 어떤 아이는 우주를, 어떤 아이는 바다를. 와, 우주!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응, 그림이 진짜 재미있어. 선영도 웃었습니다. 종우는 밥을 먹으며 들었습니다. 그 웃음을, 그리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꼈습니다. 저녁 8시, 선영은 미술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사용한 색연필, 크레용, 연필, 그것들을 하나씩 상자에 넣었습니다. 종우가 나왔습니다. 뭐해? 도구 정리해요. 내일 또 써야지. 선영이 말했습니다. 요즘 바쁘네. 종우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좋아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종우는 선영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종우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멈췄습니다. 뭐가요? 그때 네가 한 말들 다 들었었어. 네. 미술관 다니고 그림 그리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나는 종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난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 네가 나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종우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들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네가 왜 그런 게 필요했는지. 그림이, 그 시간이. 종우가 말했습니다. 난 너를 없애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있게 해주고 싶었어. 그냥 선영은 종우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눈빛이 있었습니다. 난 괜찮아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정말? 네, 이제는. 선영이 말했습니다. 종우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사과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작의 손이었습니다.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종우는 선영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미안해. 종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미 들었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네,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고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은 침묵, 따뜻한 침묵. 새벽. 선영은 일어났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계란, 미역국, 나물, 김, 정해진 것들. 하지만 이제 선영은 알았습니다. 반복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 반복 안에 선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종우가 내려왔습니다. 밥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이야? 오전 성인반, 오후는 아이들? 선영이 말했습니다. 계속 할 거야? 네,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종우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술관. 선영은 준호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뭐 그리실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자화상, 선영이 말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 예전과는 다른 얼굴, 더 밝은 얼굴, 더 단단한 얼굴. 선영은 붓을 집었습니다. 캔버스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그것은 선영이 그리고 싶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아이들 수업. 오늘은 뭘 그릴까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자유롭게.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연필을 집었습니다. 한 아이는 공룡을 그렸습니다. 한 아이는 우주선을 그렸습니다. 한 아이는 엄마를 그렸습니다. 그 아이, 선생님, 이 사람. 아이가 들었습니다. 누구? 선영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밝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좋아. 정말 잘 그렸어. 선영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사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본다는 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늘이는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 어땠어?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정말. 선영이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종우가 보였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영에게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선영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셋이 앉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함께. 밥 맛있어. 종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이는 양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밤, 선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 거울 속에 그 여자, 손을 들었습니다. 붓을 그립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봤습니다. 안녕. 나, 선영이 속삭였습니다. 너 좀 멋있는데?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과거와 같은 천장, 하지만 다른 마음으로.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같은 천장, 같은 집, 같은 일상. 하지만 다른 마음, 그 마음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새벽 5시 45분, 또 알람이 울렸습니다. 또 반복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 없이도 아니고, 증오 없이도 아니고, 그냥 평온하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계란을 구웠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밥상 옆에 과거의 선영이라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같은 일, 같은 집, 같은 사람들. 하지만 지금의 선영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 미술관, 수업, 그림, 가족, 모든 게 함께했습니다. 반복. 하지만 그 안에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 그것을 선영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가 아닌 자신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했습니다. 새벽의 빛, 창문을 통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손, 붓을 들었습니다. 글이 그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색, 오늘의 빛, 오늘의 나, 그것을 계속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으로서